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프 박진국입니다. 이번에는요, 2024학년도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의 과학 분야 기출문제 분석 및 대비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험 본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죠? 네, 어떤 친구들은 문제가 어려웠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문제가 쉬웠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결과는 나와봐 알겠지만요. 올해 시험 본 친구들도 혹시 만약에 내일 또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3학년 친구들 내년에 영재원 지원하려고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네, 전 진국이고요. 네, 저는 리얼스 창의융합 교육 컨텐츠 연구소장 박진국이고요. 23년 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원장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수학 문제 한 문제랑 그다음에 과학 문제 세 문제에서 총 네 문제가 나왔지만 그 문제 하나당 또 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문제 이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기출 문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논리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K가 대화한 횟수를 표로 적어보시오라는 문제. 대화한 횟수를 정해주고 다음 표에 적혀 있는 표를 횟수를 보고요. 대화한 사람을 네모칸에 쳐다 넣기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 그 친구의 내용을 듣고 저 그렸던 내용이라서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 잘 풀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고력 문제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요. 특히 사고력 문제 같은 경우에 뭐 1031 수학이라든지 필지 수학이라든지 영전 대비 수학 문제집을 꼼꼼하게 많이 풀었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문제 응용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영재원 과학 분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학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 준비도 함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과학 문제가 나머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생물 문제예요. 닭의장풀의 특징을 이제 알려주고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꽃가루 바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곤충을 어떻게 유인할 건지인데요. 곤충을 유인한다는 것 자체가 꽃가루 바지한 자체가 일단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곤충이 와서 이렇게 꿀을 먹으러 온다던가 또 향기를 맡고 온다던가 아무튼 곤충한테는 필요한 게 꿀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주변에 이제 곤충들 유인했는데 그러면 닭이랑 풀이 필요로 한 게 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곤충들이 와서 꿀을 빨아먹으면서 날개 치다 보니까 꿀가루가 암술머리에 붙게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자세하게 풀어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문제는 비이커 안에 소금물을 확인하는 방법 5가지인데요. 비이커에 어떤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이 투명하다면 소금물인지 아닌지 뭐 맛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당장 위험한 것일 수 있으니까 맛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끓여가지고 이제 뭐 증발시켜가지고 소금 알갱이가 남는 거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소금이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소금물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 자체가 전기가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치를 할 수 있고 아이들 아는 상식과 아는 어떤 지식의 범위에 따라서 소금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배추에다가 소금물 뿌리면 숨이 죽고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부력 같은 경우에 어떤 물건 띄워가지고 뜰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건축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 즉 훼손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흔들리거나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를 하는 방법인데요. 내진 설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것과 지구과학 같은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 문제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도 아이들의 창의성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잘 복합이 돼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등과학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거를 심화까지 잘 하려면 좀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1, 3, 4, 5, 6학년을 같이 풀 수 있는 1031 과학 교재가 있고요. 또 파이널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영지원의 발별 교재를 풀면서 수학이랑 과학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등 선행까지는 못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탄탄하게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또 아이들의 역량이 중요하죠. 평소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쓰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중등과까지 선행해 놓으면 더 쓰는 내용에 있어서 풍부해질 수 있고 또 이론적인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내용을 쓸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는 충분하게 꼼꼼하게 심화 응용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것이 이제 영재원의 바이블 책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1031 과학책으로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친구들은 1년 정도 1년 정도였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두 달 전부터 파이널 특강으로 해가지고요. 특별하게 이런 영재원 바이블 교재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프 박신국이었고요.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에 들어가시면은 블로그 들어가시면 다양한 입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교육에 관련된 영상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